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가 국내 출시를 위한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라파스는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임상 1상이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에 상한가 안착 후 장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커버리지 합산 증권사들의 2분기 순이익은 1조를 웃돌며 컨센서스를 10.1%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연내 XR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구글과 퀄컴이 XR 제품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표 후 꾸준히 개발을 준비 중이며 새로운 기기는 기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많은 서비스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생태계 확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XR 관련주 오랜만에 반등세 보였는데요. 잠시 후 본 방송에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희비가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역시 XR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언팩 행사에서 XR 플랫폼 연내 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도 오늘 강세 보여줬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국내 출시 소식과 더불어서 붙이는 치료제 소식까지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XR 관련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단기 상승에 그치지 않을지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바로 시장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시죠, 오늘? 왜냐면 사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제약 바이오 너무 잘 봐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가야겠습니다. 제가 제약 바이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요? 그래도 너무 잘 봐주시니까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비만 치료제 일부 종목들 되게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 네. 노보노디스크 발 이슈였거든요. 네네. 근데 뭐 노보노디스크가 너무 잘 나가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내주는 약간 상승이 띄엄띄엄 나와서 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일단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사실 이게 노보노 디스크의 이슈였고, 그리고 이 노보노 디스크의 관련주는 또 노보노 디스크만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펩트론을 계속 말씀드리다가 펩트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만 치료제는 올라갈 만큼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이미 선반영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은 키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보노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일라이릴리나 그 외에도 위고비 같은 제품들이 한국에서 출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비만 치료제는 이제는 조금 뜨문뜨문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더 갈 가능성 있겠지만 마지막 기운찬 상승일 뿐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번 상승은 키 맞추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언팩 행사 또 뜨거웠습니다. XR 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XR 동맹,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들고 온 상승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일단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온 만큼 오래 지속을 될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XR 관련주는 그냥 이 자리에서 똑바로 꼿꼿하게 서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보실 때가 아닙니다. 왜?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무언가 언질이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향후 전망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견치일 뿐 실질적으로 그 XR과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이며 그 종목들 중에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누구이며 그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상승을 보여주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팩 행사에서 XR과 관련된 이슈가 언급됐다라고 해서 XR 관련주를 지금 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 VR이랑 AR 같은 종목들은 왜 안 보십니까? 그 종목들이 오히려 더 XR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XR 관련주는 단기적인 상승 정도로 생각하시고 안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장은 이제 딱 마무리를 해보고 내일장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까지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왠지 모르게 반도체 쪽에서 큰 폭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올 때 개별 종목들은 제가 어떤 내용을 언급을 드렸습니까? 보통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파란색 저항선 가격에서 눌리고 재차 돌파하면서 파란색 저항선이 다시 그려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코스피는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또 이 구간, 한 번 더, 이 구간, 또 어딜까요? 이 구간까지. 자, 여기에 색깔을 바꿔서 한번 그려보죠. 지금 제가 그어놓은 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면 눌립니다. 여기는요, 눌립니다. 이 구간은요, 눌립니다. 여기는 안 눌렸습니까? 눌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눌립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눌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구간에서 하락하고, 하락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겠지만 상승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움직임 말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그렸던 그림들의 위치처럼 어떻게 된다? 눌리고, 그죠? 눌리고, 또 눌리고, 또
눌리고 이번에도 눌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매도 시점으로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것. 이 점만 기억하시면서 매도한 이후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종목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박스권에 있는 코스닥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입니까? 바닥은 이미 잡았죠. 832.81포인트라는 바닥을 잡아놓고 박스권의 고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저항에서부터 70%까지만 보셔도 괜찮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코스피가 하락분을 맞이하게 된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832.81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더 큰 수급의 파장이 불러일으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주들을 매매하지는 않습니다만 제약바이오를 이렇게까지 이용을 하고 참조를 한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코스피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지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방금 보여드린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오색선, 네, HTS에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내 종목 너무나도 탈출 시급한데 한번 해결법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주셔도 되고 유튜브 열려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수익률 탑5 성적표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토와 에이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그리고 가운전선은 2월 20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장중 한때 4% 넘게 오르며 수익률 350%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재룡전기와 같은 성적표는 모두 다 토르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르기법 뭔지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책으로 저희 전문가님께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총 3권이거든요. 한 권은 기본서고요. 나머지 2권은 매뉴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토르기법 뭔지 쏙쏙 잘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아직 토르기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르기법이 뭔지도 궁금하실 테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전에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전문가님 오늘 이 화장품 몇 종목 좋았는데 그 와중에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토르기법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중간쯤에 설명드리는 기법에 대한 설명 있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있었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을 했을 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준봉이 뜨고 나서 두 번째 캔들에서 빗기둥이 뜰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캔들에서 빗기둥이 뜨는 경우들도 있는데, 빗기둥이 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 자리를 판단했을 때 토르기법의 빗기둥이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원칙적이고 그냥 아주 잔잔한 내용인데요. 과거에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오는 경우라면 더 확실할 거고요. 아니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우라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구간이었으면 기준봉이 포착이 됐을 때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라 손절 매물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양봉이 나오면 이 종목 더 갈 것 같긴 한데 무서우니까 라는 생각에 손실 물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주가가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기준봉이 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타기 물량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왜? 과거에서부터 이미 매집을 하고 있었던 그 물량들이 있는데 그들이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오니까 이제 출발하나 보다라는 생각에 기준봉의 상단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 평균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비중을 더 높이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을 봤을 때 그 다음 날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이때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낮은 거래량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양봉의 위치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볼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급. 어떤 수급을 봐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기준봉이 나오고 조정받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기법의 자리까지 판단을 해봤을 때 짧은 시기열 안에서 외국인들의 이탈 물량보다 진입 물량이 더 많은지 그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르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기법이 포착되는 종목들은 뉴스보다 먼저 포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휩소 현상인가? 라고 오해를 하는데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휴식기인 조정이 나오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진짜 가는구나. 누군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기준봉이 양봉이 나왔구나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받을 때, 상승 조정을 받을 때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제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지지선, 핑크색 지지선과 또 파란색 저항선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코스피 설명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항선이 올라가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락이 시작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파란색 저항선에 왔을 땐 분할익절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핑크색 지지선에 왔을 때에는 매수 신호인데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갈 때가 아니라 지금 이 구간처럼 올라올 때가 진입 신호가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실전 종목인데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라는 거는 말 안 해도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거. 왜 한국 화장품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 제조의 주가가 올라갔는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생산하는 OEM 및 ODM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외부 화장품 업체들의. 그러면 한국 화장품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 기타 다른 기업들의 OEM과 ODM도 받아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나은 위치를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 한국콜마가 아마존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K 화장품을 전파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더 한 번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지금은 조정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또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목들이랑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전선 관련주죠. 전선 관련주 첫 번째 신호 뭐였습니까? 작년 또 설명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23년 6월 미국 변압기 교체 주기가 있었죠. 그 실적이 나오는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작년 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가 작년 11월 말부터 꿈틀꿈틀 거리다가 올해 초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승이 끝나나 싶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기 소모량의 증가 이슈.
로 한번 레벨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끝날 줄 알았는데 나왔던 이슈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 관련주가 총 3번의 레벨업을 겪었는데 화장품 관련주 첫 번째 이슈 뭐였습니까? 작년에 사드 배치 이후로 코로나가 끝나가는 무렵쯤 해서 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수요 이슈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그때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줬는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화장품 관련주 주가가 올라간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올해 3월쯤부터였죠. 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레벨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레벨 3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한 번 더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의 주가 위치를 보자라는 겁니다. 전고점 넘었습니다. 오늘 72,8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포착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5월 22일 날 47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올라갔느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죠. 6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레벨 3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눌린다 하더라도 목표 매수가인 4750원까지 눌리지 않는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진입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장기 차트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왜? 저항을 받았었던 역사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갑자기 주가가 흘러내릴지 알 수 없다라는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주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폭락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계열 안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 화장품 제조를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만 저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온다면 그날 분할 익절을 하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전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 토르기법으로 알아냈던 종목입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먼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토르기법이 그 근원에 있었습니다. 2,500개 종목을 샅샅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분석하고 만들어낸 자료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안에 내부 한번 살짝 보시면은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점에 가서 봤을 때에도 뭐 주식 투자 상담에 대한 그런 책들 한 권에 2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인성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르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내 종목 하락세 한 번쯤 탈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종목 KEC고요. 1,530원에 30% 비중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최근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계속 음봉 마감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 구간에 계셔서 마음이 너무 쓰리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K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전기차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KC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실적입니다. 실적.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감소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영업이익이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흑자로 전환되면 KC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해도 여기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온다면 더 깊은 굴파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1,220원이라는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기술적 반등에 익절 자리를 잡아봐야 될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을 익절 자리를 잡아드릴 수 있는 건 매수 가격 근처예요. 자, 여기만 한번 보죠. 윗단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850원 하나 잡아놓고요. 두 번째, 지금 아랫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도 같이 한번 잡아볼 거예요. 얼마냐? 1550원이죠. 그러면 딱 20틱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자리에서 익절을 잡아보셔야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느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내용과 과거부터 차트를 불러왔을 때 지금 현재 위치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지지가 됐었던 자리가 얼마였습니까? 1850원이죠.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탈을 했으면 여기서 돌파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랫단에 있는 지지선을 이탈하지 말고 재차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본다면 1850원까지만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대한이 아니라 이 종목은 탈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땐 1500 얼마, 50원까지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내 본전이 1530원인데 여기서 20틱밖에 못 올라가서 수익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정리 못 하시면 주가는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웬만하면 1550원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적이든 어떤 내용이든 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때 다시 재진입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550원 익절 자리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핑크선, 파란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샅샅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나라 M&D고요. 네. 네, 8,568원에 10%입니다. 아, 네. 8,568원에 10%입니다. 작년 상반기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상당히 오래 전일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주가가 반토막 정도가 나 네, 있어서 반토막.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 전문가님. 작년이 아니고 그 전에 매수를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얘기 계속해 주세요. 듣고 있어요. 네, 재작년에 아마 매수한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제 원가에 왔었는데 네. 매도를 못했어요.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작년에 2차 전지 얘기가 막 술렁술렁 나오면서 도저히 사람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언제부터죠? 네. 3월 달쯤부터였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막 2차 전지 관련주면 너무 좋다, 막 더 올라갈 거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매도를 못 하셨을 거예요. 더 올라갈까 봐. 왜? 네네. 과거에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죠? 네. 이것 때문인데 나라 M&D 첫 번째로 볼 거. 기업 분석 볼 겁니다. 기업 분석 볼 건데 나라 M&D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작년과 재작년의 매출을 봤을 때 매출이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나라 M&D 지금 매출 영업이익 어떤지? 봤으면 또 잊어먹어서 자주 가끔 봅니다. 그런데 매출액 생각이 잘안 증가되고 나요. 있고요. 네, 매출액 네.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 자리에서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나라 M&D의 주가는 이제 슬슬 바닥을 잡을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닥 잡으면 뭐 합니까? 내 평균 단가 하늘 위에 있는데, 그렇죠? 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낮춰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자, 그러면 지금 4,125원 정도가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125원이 아니더라도 4,150원, 4,2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6,000원 초반으로 낮추세요. 6,300원 정도로 낮춰 놓으시면 그 자리까지는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 먼저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은 좀 더 기다려보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은 기업 상황을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 보자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125원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핑크선, 파란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내 종목 지금 너무나도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 방법, 해결 방법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혹시 오늘 종목 어떤 것이 고민이실까요? 예, 조이시티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를 옛날에 이게 한 2년 넘었거든요. 그때 네네. 비싸게 샀다가 네. 그리고 그냥 버려두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물을 타서 4,825원이거든요. 네, 4,825원. 그리고 비중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물을 타야 되는지. 그러시구나. 비중도 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네, 20%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잘 보고 물타기가 있습니다. 가능한지 그리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조이시티라는 기업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조이시티가 네.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게임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조이시티가 만들었던 그 게임들이 시장에서 뭐 흥행을 하고 있나요? 글쎄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흥행을 안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또 괜찮다는 말도 있긴 있던데. 말만 있어서 그래요. 말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괜찮으면 지금 네. 이 구간 있죠.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보여드려야 되니까 연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다시 제자리 걸음이에요. 영업이익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조이시티 현재 주가 위치가 안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조이시티는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박스권 같은 매매를 보여왔습니다. 2008년에 네. 상장이 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네. 잘 보시면 엄청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네. 눌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렇죠. 이탈했어요. 그리고 또 엄청 크게 맞아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내려왔죠. 그럼 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고점 여기네. 박스권의 네. 상단은 여기네. 박스권의 중단은 여기네. 박스권의 하단은 여기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박스권의 중단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조이시티가 지금 이 기업 분석 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감소될 가능성 걱정을 한다면 추가 매수 없이 본전까지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2024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이시티가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 게임이 예전에 프리스타일처럼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4,000원 단이 아니라 그 윗단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7,000원, 8,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적으로 본전까지만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됩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본전까지 기다려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은 오색선인데요. 이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토르 기법 자료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엔시스 네, 그러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210원 1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210원에 15%. 작년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11,000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진단 취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종목 어떤 내용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혹시?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2차 전지 금화상 부흥기일 때. 비주 네. 기다리면 목표가까지 올라나 싶어서 18,000원 정도 간다 해서 네. 제가 샀거든요. 작년에. 네네.
18,000원. 예. 나쁜 가격은 아니네요. 목표가가 그 정도면 괜찮았는데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그 정도 목표가가 나오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지금 역사적 저점을 찍었었던 7,620원을 찍은 지가 3개월이 넘었는지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자, 4월 18일이니까 지금 3개월이 조금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상승을 보여줄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분석 볼 텐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선 안에서는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액이 500억이 안 돼요. 영업이익은 20억이면 시가총액이 못해도 500억은 넘겠지만 많이 잡아야 이 종목은 2천억 정도까지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1,159억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그러면 엔시스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만들어진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13,760원을 넘어가는 이슈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18,000원까지도 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엔시스는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머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이슈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본전이 아니라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손절 없이 본전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ABL 바이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000원에 10%요. 아, 네. 25,000원에 10% ABL 바이오. 4거래를 연속해서 지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 구간에 네. 있으셔가지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 동동거리실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이 종목?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네, 네. 근데 빠질 때 종목들이 빠질 때 누가 그거 더 이상 빠지지 말라고 막아주고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ABL 바이오 지금 보시면 총 4거래를 봐야 돼요.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게. 그렇죠? 네, 여기잖아요. 외국인이 20만 주를 넘게 팔고 5만 주를 팔면서 음봉을 깊게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음봉이 나오는 건 왜? 기관이 팔기 때문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파냐면 차트가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를 반복하잖아요. 네, 요 하락 추세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요. 그리고 상승을 만들면 기관이 여기쯤에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개인들이 사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로 이어질 때 외국인이 매도를 끝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기관이 매도를 해요. 그러면 기관은 산 가격이랑 판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이 마지막으로 손절을 하면서 그 손절 물량을 또 외국인이 받아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큰 폭으로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다라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샀던 물량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ABL 바이오는 아직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원칙의 자리들을 이탈했기 때문에 익절을 잡아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 시간의 단일가까지 보겠습니다.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1% 이내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한 번쯤은 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자리 넘어갔으니까. 그죠?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으니 여기에서는 내가 본전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해선 목표가 3만 원에 1차 분할 익절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본전을 이탈하려 한다면 본전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3만 원의 절반을 매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차마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올 거잖아요. 내일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전화 걸어주시게 된다면 이 상담받을 수 있는 확률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이 방법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 토르 기법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에 살짝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표가 있어서 좀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해석이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는 건 어떨지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장바구니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시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장바구니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요.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넌 나에게 수익률을 줬어. 제약바이오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 들고 와 주셨잖아요. 근데 또 제약바이오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표정이 너무 웃기신데 제약바이오 오늘 되게 튀는 종목 사실 하나 있었거든요. 네. 압도적인 상승률을 나타냈던 그 앞자로 시작하는 종목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타바이오인데요. 오늘 준비 참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네, 시청자분들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설명을 드릴 건데 앞타바이오는 목이 막히네요.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산화 스트레스 조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당뇨합병증에 대한 이슈 하나, 그리고 당뇨병성 신증치료제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내용. 근데 이것은 10월인가 11월인가 그렇습니다. 이슈가 잡혀 있는 게. 그리고 조영제로 인한 신부전 치료제 미국 임상 승인이 났다라는 내용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다 한 내용들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면역항암제, CF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암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과 관련된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될 내용. 주요 파이프라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당뇨합병증 치료제인 APX125, 그리고 환방변성 치료제인 ABF103,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큰 폭의 주목을 받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면역항암제, 암과 관련된 에이펙스 343A가 빅파마와 공동연구 협의를 하고 있는데 7월 중에 결론이 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앞타바이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임상이 곧 끝나가긴 하는데 올해 말 전에 그 임상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고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질 수 있는 기업인데라는 관점으로 앞타바이오는 어디에서?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부터 이미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왜? 거래대금이 붙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거래대금이 붙고 나서도 눌렸는데 그 자리를 다시 넘어가면서 기법이 떴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법이 안 떴죠. 그래서 앞타바이오는 혹시나 다시 눌린다면 7,980원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목표 가격으로는요. 16,550원까지. 아직도 도달 못했습니다. 오늘 종가 14,600원이죠. 16,55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눌려준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시장의 관심도가 그만큼 크다라는 건 여기에서부터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아래에서 사고 조금 위에서 파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 매도벽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매도벽을 누군가 뚫어주지 않는다면 해당 가격 구간 안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질 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내용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눌러 앉았다가 다시 가는 형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앉아 눌렀다가 올라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선 7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협의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뉴스로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주가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지지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16,550원. 그래서 앞타바이오는 16,550원까지만 보는 게 맞겠지만 주가가 눌려준다면 1차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상승 파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해 보실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토르시노에 대한 3가지 법칙은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가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LED 관련주이기도 한 이오테크닉스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다? HBM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한 내용이 있었고 최근에 또 한 번 유리기판 관련주가 언급이 돼서 주가가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갭 띄우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와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 20만 2천 원 깨질 때 손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갭 하락시켜서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그 다음날 갭 하락을 했는데 20만 2천 원에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갭 상승을 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봉들이 만들어질 때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괜찮은 상황이란 말이죠.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에 괜찮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가토르신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와봤자 여기다라는 관점으로 이오테크닉스는 익절 안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볼 것이냐. 저는 좀 욕심 좀 한번 부려보죠. 25만 7천 원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가 1차 목표가입니다. 지금 요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윗꼬리의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는 캔들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더 길게 지켜볼 것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수익이 20%밖에 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장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메가토르시노가 이 구간에서 생겼죠, 지금. 그 말인즉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적정 주가 자체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얼마 위로? 15만 3,900원 위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여나 또다시 내려온다면 메가토르 기법 자리 아래에서는 이오테크닉스 도전해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가 가장 크게 꿈틀거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된 종목이다? 반도체 LED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것 유리기판 쪽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시황 설명을 드릴 때 코스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약바이오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했죠. 이오테크닉스가 의료 AI와의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변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반도체 관련주 다 내려갈 때 이오테크닉스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봤을 때 가장 합당한 시나리오는 반도체 관련주 다 내려가는데 유리기판 관련주만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유리기판 관련주라는 이슈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었던 최근 이력이 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관련주의 주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만 1,800원까지 혹여나 눌린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고 저와 함께 목표가를 상단으로 잡고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토르 기법이 완벽하게 포착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세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들고 오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내일 방송에 또 히든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실전 종목으로 앞타바이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큰 상승률을 볼 수 있었던 이오테크닉스를 발견해낸 근원 이 토르 기법 자료는 지금 현재 발송 완료됐습니다. 배송 꼼꼼하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도 테마로 제약바이오, XR, ESX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본 실전 종목 앞타바이오 포착 대비 80%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2,500개 종목을 샅샅하게 분석해서 이 토르 기법 자료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색선을 통해서 토르 기법을 배우게 된다면 내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잡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내 장고까지 배불리 든든하게 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